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정읍시에서는 시민들의 방역 활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전북도가 15일부터 코로나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김제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금산사 등 4대 종교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형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정읍시에서는 시민들의 방역 활동 참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정읍시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시장이 직접 나서 호소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오전 10시 반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들의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내용으로 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 정읍의 한 재활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이와 관련해 모두 1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의 방역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유 시장은 최근 의료기관과 전통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가족 간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결국 속도전이라며 정읍시는 광범위한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의 호소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12일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시민이 원하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의 방역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전북 지역에서 1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4명, 남원과 전주, 군산 각 3명, 무주 1명, 해외 입국 1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남원에서는 3명의 확진자 모두 지난 2일 확진된 1503번의 가족들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이 넘으면 감염병 유행이 지속됨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일 0.95로 전날 1.2보다 약간은 낮아진 수준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잠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15일부터 코로나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진단검사 강화와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범도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등 4개 시군에 민생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상설 기동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오는 4월 말까지 전북 전 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접종센터가 들어섭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등 4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익산과 고창, 진안 등 3곳에 신규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각 1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고창에서도 이뤄집니다.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고창 지역 2분기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 만 96명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꽃샘 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올라오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요즘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좀 북적이지 않는 곳을 찾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종교 성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수지를 지나 5분쯤 내달리면 무악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금산사가 고요한 평화를 선사합니다. 국보인 미륵전뿐만 아니라 대장전과 5층 석탑 등을 비롯한 10여 개 보물급 문화재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절이 딴 데 가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륵전 같은 경우 완전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 양식의 3층 건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미륵불이 계시잖아요. 예. 11.83m인가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우리나라 국내 제일 큰 불상이고. 산 아래에 자리 잡은 도지적 문화재 금산교회. 100년 넘는 개신교 성지로 기역자 원형의 한옥이 인상적입니다. 남좌석은 남쪽, 여좌석은 동쪽으로 구한말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옆으로 보시면 전시관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요. 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봄꽃으로 가득한 산속마을에 자리한 이 성당도 최근 도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초창기 천주교 정착을 이끈 호남 지역 3개 성당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1900년대 초에 도내 최초의 신식학교인 인명학교를 세웠고 동양권에서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증산교 성지인 증산법 종교본부까지 포함하면 무악산 일대 4대 종교시설이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무악산 일대 금산사를 비롯한 4대 종교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받는 등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해서 특색 있고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과 어우러진 김제 지역 성지들이 재조명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형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20살 B씨를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16일 밤 청사광장에서 희생자 추념식을 엽니다.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아이들의 얼굴을 주제로 한 추념식에서는 학생 추념위원들이 직접 제작한 추모 영상 상영과 추모 시 낭독, 추모 랩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는 이달 말까지 기획 전시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아이들 전시회도 열립니다. 순창군이 올 연말까지 15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27억 원을 들여 금과면 매우리에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6가구, 57제곱미터 5가구 등 모두 15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군은 올 연말 완공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주변 입지 여건이 좋고 민간 주택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등이 정착하는 데 대안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2023년까지 지적도와 임야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지적도면 전산자료 축적과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필지 오류를 정비할 방침인데요. 현재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자료는 1910년에서 1924년에 작성된 지적 원도와 임야 원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것입니다. 구는 2023년까지 전산 지적도면 3,800장, 임야도면 300여 장을 세밀하게 분석해 오류를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전북도와 남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드론 활용센터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15일 남원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남원시 주생면 일원에 5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드론 활용센터를 조성합니다. 센터에는 드론 영상을 이용한 국토 모니터링과 영상 분석 기술 등 실증 드론 비행 훈련, 테스트 시설, 활주로, 이착륙장 등이 조성됩니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남원시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 현안 철도망 구축의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져 막판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는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쯤 최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주에서 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에서 목포 철도 건설 등 6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 중 전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라선 고속화, 그리고 전북 고창 부안 및 전남 영광, 한평 무안 등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서해안 철도 구축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주에서 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의 사업들은 허무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는 전주에서 김천 간 철도 반영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앞서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연장 부분도 반영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북 현안이 또 다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철도에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만약 이번 계획에서 전북 현안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 또 다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 SOC가 빈약한 전북 입장에서 보다 많은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도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한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오지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남은 공청회까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일부는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아무리 희석을 시키더라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화되고 희석된 오염수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에 1조 분의 1 이상으로 또다시 희석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국민은 헷갈립니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또 잘못된 낙관을 갖게 하는 것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